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좀 게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지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일렉트로닉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줄여서 E3라고 부르는데요. 이 게임쇼에서 선보인 좀 새로운 게임들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게임을 자주 즐기는 건 아니지만 예. 가끔 이제 친구들과 축구 게임 있잖아요. 그거 즐기면서 우정도 파괴되고 돈도 떼지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네. 사실 E3라고 하면은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유명한 게임쇼가 3개가 있는데요. 네. 일단 6월에 열리는 E3, 그리고 이 8월에 유럽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그리고 9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게임쇼가 있습니다. 이 네. 중에서도 이 E3를 세계 최고의 게임쇼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관람객 수만 놓고 보면은 다른 게임쇼에 비해서 좀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요? 올해 이 E3가 2005년 이후 가장 사람이 많이 온 전시회였거든요. 네. 근데 한 6만 9천 명 정도 왔어요. 네. 한국에서 열리는 지스타 같은 경우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20만 네, 명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넘으니까 관람객 숫자만 따지면 굉장히 좀 적죠. 근데 음. 이들이 대부분 업계 관계자 또는 바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 행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규모도 그렇고 또 오는 분들도 그렇고 결국 일반 게이머들보다는 그런 게임 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애당초 이 전시회가 원래 이제 CES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이제 어. 1995년도에 너무 커지니까 분리되어서 네. 나온 그런 전시회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매할 게임을 유통사에 미리 선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견본 전시회여서 일반 관람객은 한 15,000명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게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컨퍼런스들을 시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게임 회사들이 자신들의 메인 신작들을 이때 다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다라고 불리는 거죠. 네, 주요 그 게임들을 새로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기대를 모았는데 네. 어떤 게임 하드웨어나 기기는 안 나왔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한 개도 발표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소개할 만한 뭐 주목할 만한 게임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여기 나오는 네. 모든 게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길래요? 게임 제작사만 해도 한 200개가 넘게 참가를 했고요. 여기서 발표된 게임 숫자가 한 3,250개. 네, 그 다 정도가 소개하면은 3천여 저희가 개요. 네. 네, 이 시간에 못 끝내겠죠.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소개할 게임은 이제 포트나이트 배틀 로열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게 솔직히 말씀은 2017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신 분들 계실 거고 이번에 이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할 수 있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 게임으로 인해서 어떤 게임의 메인 장르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 장르가 변한다고요? 어떤 예. 뜻이죠? 이게 정확하게는 그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스타일 이런 것들이겠죠. 네. 네. 게임 시장은 이제 한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 그 게임과 비슷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와서 어떤 네. 큰 흐름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배틀 로얄이라는 게임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두가 싸워서 단 한 명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이런 네. 완전 서바이벌 게임 장르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알겠는데요. 그렇죠. 이름은 아마 짐작하셨던 것처럼 일본 소설 배틀 로얄에서 네. 따온 그거 영화도 인기가 맞아요. 많았죠. 그렇죠. 네. 이 장르를 유행시킨 게임이 바로 포트나이트 배틀 로열입니다. 사실 배틀로얄 장르의 얘기를 하자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돼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실은 이 게임이 원조에 가깝죠. 네. 한국에서 만든 게임으로도 굉장히 유명을 했었고요. 근데 막상 더 큰 인기를 모았던 것이 이 경쟁자로 등장했던 포트나이트 배틀 로열입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무료고요. 무료인데다가 네. 이 낮은 사양의 PC나 좀 다양한 콘솔 기기에서도 다 같이 즐길 수 있어가지고 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거든요. 덕분에 이 더 많은 배틀 로얄 장르 게임들이 지금 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PS라고 그러죠. 네, 총선 총게임이요. 게임들. 네. 이 총선 게임들은 죄다 이 배틀 로얄 모드를 지금 지원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정말 또 저는 게임 산업이 굉장하다고 느끼는 게 네. 게임으로 인한 수익도 수익이지만 요새는 인터넷 중계 방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뭐 은퇴한 프로게이머들도 네.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게임이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뭐 방송, 광고 여러 산업과 연계가 돼서 게임 시장 규모가 정말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약 3억 달러입니다. 오.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죠. 한 달에요? 예, 게임 하나가 한 달에 3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게임 자체를 플레이해서 이제 얻게 되는 판매 수익도 있고요. 거기서 더해서 이제 e스포츠 시장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또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현재로서는 지금 전체 판이 완전히 네.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게임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수치를 들으니까 딱 체감이 되는데요. 네, 앞서서 특별한 게임 기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했는데 대신 여러 프로그램들이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시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 미디어 행사를 연 주요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는 EA, 베데스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유비아이소프트, 닌텐도 등이 있는데요. 네. 올해는 특히 이제 게이머들이 기다리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게 네. 올해가 이 PS4랑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원 같은 게임기가 등장한 지 한 5년쯤 되는 해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이 5년쯤 되면 다들 이 게임기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기의 성능을 좀 최대한 활용한 고품질의 게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딱 된 건데요. 네. 이게 하드웨어로 따지면은 이제 황혼기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2020년 정도면 하드웨어 수명은 끝나지만 이 게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황금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번에 워낙 많이 이제 소개가 돼서 고르기 힘드시겠지만 예. 소프트웨어 황금기였다고 하니까 이 게임기의 기능을 가장 잘 살린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임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여러 가지 게임 중에서도 이번에 E3 2018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게임이라면 아마 이 CDPR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개발한 사이버펑크 2077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예,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네. 거의 완전히 구현된 미래 세계에서 네. 그 적과 싸우는 게임입니다. 저희 네. 영화 레디 플레이 원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실제로 저게 게임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화면 속에서 내가 직접 게임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직접 플레이해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 게임 캐릭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저 속에 등장하는 컴퓨터 그쪽 그 캐릭터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네. 연출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하네요. 어. 그래서 아직 발매일은 미정입니다.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운 나쁘면 몇 년 늦춰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확실하게 하나 제작사에서 약속한 거는 이번에 음성까지 한국어로 녹음을 해가지고 발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은 이제 게임들이 영어로 출시가 많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한글판으로 나오는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최근에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예, 전에는 해외에서 만든 게임은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요즘은 일단 한국 게이머들이 워낙 유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워낙 또 한편으로는 잘하니까요. 그렇죠. 그 해외 제작사들 같은 경우도 그 국제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작한 단계에서부터 한글 자막이 포함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다른 화제 게임과 또 저희가 트렌드를 다루는 코너니까 요즘 그 게임 프로그램들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좀 너무 많은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폴아웃 76이라는 게임 좀 손꼽고 싶습니다.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인기 프랜즈인 폴아웃 시리즈의 외전격에 해당되는 게임인데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멀티플레이 전용 온라인 게임입니다. 기존 게임보다 4배나 더 큰 맵을 쓰고 있다라고 하죠. 다만 이 온라인 게임이란 것 때문에 좀 미국에서 의견이 좀 굉장히 분분합니다. 아, 왜요? 최근에 이렇게 싱글 플레이와 멀티플레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게임 설치 없이 이 스트리밍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결국 네트워크 연결이 없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이 게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게임은 정말 잠깐 하면은 어떤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중독에 빠지면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정말 적당히 즐겨서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